자, 정의의 박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를 주로 보는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우울증은 가장 이 우울증 증상을 이제 설명하기 쉬운 심리학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제가 과거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Learned Helplessness 모델.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동물 실험을 한 건데요.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아주 오랫동안 동물한테 가하게 되면 결국은 해결책이 보여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 계속 가도 나한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내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면은 결국 점점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두엽은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더 이상 어떤 아무런 플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나는 모든 거에서 피하는 방법, 이 피하는 방법 중에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형태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좀 극단적인 어떤 형태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 상태인데요. 저한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뇌 건강을 봐드리기 위해서 저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환자분들의 뇌만 봐왔으니까 뇌파만 계속 봐오고 이런 뇌파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것만 계속 이제 고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 저한테는 뇌파 상태를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제가 그분한테 맞는 적절한 치료를 이제 선택을 할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두 케이스 정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비교적 뇌 관리가 아주 안 되거나 좀 만성화되거나 이런 분은 아니세요. 최근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비교적 단기간에 한 1개월, 한 4에서 한 6주 정도 극심한 불안함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제 베타이베타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붉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 패턴이거든요. 스트레스. 그래서 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래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전두엽이 점점 지쳐가면서 세타파라고 하는 뇌파가 점점 올라가는 저렇게 전두엽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돼요. 저게 우울증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뇌파 이상이에요. 세타파가 전두엽에 많이 올라가는 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스트레스 때문에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이 뇌에서 부족하지 않게 보충해주는 이런 치료가 필요한 거죠. 보통 이제 우울증 치료제 계통의 약물들이 이런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도 좀 보충해드리고 세로토닌도 보충해드리고 이런 치료와 그리고 이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뇌 국소적인 기능 저하, 전두엽이 지금 여러 가지 플랜을 내고 이러다가 지쳐버렸으니까 전두엽에 TMS라고 하는 치료로 기능을 올려주는 이런 치료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뇌파가 도파민 부족 패턴도 없어지고 세로토닌 부족 패턴도 많이 없어진 안정화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조금 그 전보다는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지고 또 다시 전두엽이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뭔가를 좀 포기할 건 좀 포기를 하고 좀 더 열심히 할 건 좀 더 열심히 해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뭐 뇌가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신 이런 환자분이고요. 이분과 조금 이제 비교가 되는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자존감도 조금 강하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불편감은 이게 별거 아닌 좀 본인의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에 조금 무덤한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든데도 계속 그냥 이건 뭐 누구나 이 정도 힘들지 하고 그냥 참고 계속 그냥 시간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뇌파는 이렇게 파란 것들이 많이 끼게 되면서 이게 이제 뇌가 지쳐버린 거죠. 뇌가.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오래전 아까 이제 먼저 분은 한 4주에서 6주 정도 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데 이분은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지속이 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변호사도 만나고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쭉 해오셨는데 그 사건이 계속 질질질 끌고 이러면서 해결이 안 되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뇌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내기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뇌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훅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2년 전부터 시작한 스트레스 그거 말고는 요즘은 별다른 일이 없는데 갑자기 요즘 아무것도 못하겠고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바보가 된 것 같고 뭐 치매 걸린 것 같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오신 분이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울증 상태는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러다 보면 전두엽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뇌의 어떤 이제 활동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확 낮아지는 만성화된 패턴을 갖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환자분들 중에 글쎄 한 20-30%의 분들이 이게 우울증 뇌파가 이렇게 만성화된 형태를 이제 띠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봤을 때는 우울증을 좀 키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좋아지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또 내가 이겨내야 될 만한 이런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전두엽의 기능이 너무 많이 항진이 되어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두엽 기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분도 역시 조금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지만 이제 열심히 제가 아까랑 똑같이 세로토닌 부족 패턴, 도파민 부족 패턴이 모두 다 나오고 있으세요. 그래서 도파민도 보충해드리고 세로토닌도 보충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로 뇌 전두엽의 기능도 좀 올려드리고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고 본인도 열심히 병원에 다니시면서 노력을 하셔서 뇌파가 점점 이제 좋아지는 그래서 지금은 델타파가 조금 올라간 게 남아있고 많은 부분 안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한 5개월의 시간이 걸린 거죠. 우울증은 이렇게 와서 병원에서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해보시면은 전두엽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패턴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패턴에 맞는 치료로 어쨌든
저는 뇌파가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의학적인 지식으로 도와드릴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뇌파가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든 저의 뇌과학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뇌를 살려주는 이런 치료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뇌파 기능이 이제 뇌파의 여러 가지 이상 패턴들이 좋아지고 안정화되게 되면 일단은 내가 내 뇌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갖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이 뇌파가 좋아진다고 다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뇌가 좀 좋아지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시면 내가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에 취약한 안 좋은 여러 가지 습관들을 개선해 나가시는 이런 노력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뇌 건강 상태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거 아무리 내가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고 식습관을 잘 관리를 하고 너무 패스트푸드 이런 데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일을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체 건강을 잘 만드시고 그리고 잠깐만 어렵고 힘든 거 가능성, 확률이 떨어지는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좀 피하거나 아니면은 이 일밖에 없다면은 반드시 플랜 B를 마련을 해 두셔야 돼요. 플랜 B, 플랜 C도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거에 내가 막 100% 기대를 확률이 낮은 거에 100% 기대를 확 하거나 이러셔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다른 플랜 B나 플랜 C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가셔서 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이성적이고 좀 차분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좋은 일들도 생기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 우울증 환자분들도 부쩍 늘고 있어서 일선에서 이렇게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잘 관리하고 지키셔서 좀 어려운 시기에 찾아올 수 있는 우울증에 충분히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